2026년 금값 정말 뜨거운 감자죠. 과연 오를까요? 아니면 떨어질까요? 오늘 이 복잡한 금 투자의 세계를 한번 시원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와, 2025년 금 시장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무려 64%나 급등하면서 거의 모든 뉴스의 헤드라인을 장식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죠.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잘 나가던 금값이 왜 연말에 갑자기 뚝 떨어졌을까요? 많은 투자자분들이 아니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하고 고개를 갸웃하셨을 겁니다. 자, 그래서 먼저 2025년 마지막에 있었던 그야말로 드라마틱한 롤러코스터 장세부터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보시면 이 폭락이 그냥 일어난 게 아니에요. 26일에 사상 최고치를 딱 찍자마자 투자자들이 이때다 하고 차익 실현에 나선 거죠. 그런데 바로 다음 날 시카고 상업거래소에서 거래 증거금을 확 올려버립니다. 그러니까 거래 비용이 비싸진 거죠. 결국 이 두 가지가 맞물리면서 하루 만에 4.4%나 급락하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바로 이런 갑작스러운 변동성 때문에 금은 정말 안전자산이 맞나? 하는 의문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안전자산이라는 게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건지 이번 기회에 확실히 짚고 넘어가 보죠. 자, 여기서 진짜 핵심이 나옵니다. 안전자산이라는 건요, 단기적으로 가격이 안 흔들린다는 뜻이 절대 아니에요. 그보다는 인플레이션이나 지정학적 갈등 같은 아주 길고 큰 위험으로부터 내 자산을 지켜주는 보험 같은 개념이라는 거죠. 이 점이 정말 중요합니다. 실제로 보세요. 과거 코로나 팬데믹이 처음 터졌을 때처럼 엄청난 시장 충격이 왔을 때 금값도 단기적으로는 꽤 흔들렸습니다. 그러니까 금 투자는 단거리 달리기가 아니라 마라톤이라는 거 꼭 기억해야 합니다. 장기적인 관점이 핵심이에요. 자, 그럼 이제 과거는 잠시 접어두고 미래로 가볼까요? 2026년 금값의 방향을 결정할 세 가지 핵심 동력이 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통화 정책입니다. 뭐니 해도 금리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미국 중앙은행, 연준의 움직임을 빼놓을 수 없겠죠. 아시다시피 금은 이자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금리가 낮아지면 상대적으로 금의 매력이 커지는 거죠. 2025년 말에 연준이 금리를 3번이나 내리면서 금값 랠리에 불을 붙였던 것처럼요. 하지만 2026년에는 금리 인하 속도가 생각보다 느릴 수 있다는 얘기가 연준 내부에서 나오고 있고요. 게다가 새로운 의장까지 온다고 하니 불확실성이 좀 있죠. 자, 두 번째 동력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건 바로 우리가 쓰는 돈, 특히 미국 달러 같은 명목 화폐의 가치에 대한 믿음이 예전 같지 않다는 점입니다. 이것 때문에 디베이스먼트 트레이드라는 전력이 요즘 큰 주목을 받고 있어요.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서 정부가 돈을 너무 많이 찍어내거나 해서 화폐 가치가 떨어질 것 같으니까 그 가치를 지켜줄 수 있는 금 같은 실물 자산으로 갈아타는 전략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건 아마 요즘 뉴스에서 가장 많이 보셨을 거예요. 바로 끊이지 않는 글로벌 불안정성입니다. 이 때문에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앞다투어 금을 사들이고 있거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중동 문제, 또 중국 대만 간의 긴장 같은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가 계속되고 있잖아요. 이러다 보니 각국 중앙은행들이 달러에만 의존하는 건 위험하다고 생각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 대안으로 가장 확실한 실물 자산인 금을 외환 보유고에 채워 넣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살펴본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을 종합해 볼 때 월스트리트의 큰손들은 과연 금값이 어디까지 갈 거라고 보고 있을까요? 이야, 이거 정말 흥미롭지 않나요? JP모건, 골드만삭스, UBS 같은 쟁쟁한 기관들이 마치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전부 다 온스당 5,000달러를 외치고 있습니다. 엄청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거죠. 하지만 물론 모두가 이렇게 낙관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렇게 단기간에 너무 오르면 가격에 민감한 ETF 투자자들이 너도 나도 팔려고 할 수 있다면서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내고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매도세가 날 수 있다는 경고죠. 자, 그럼 전망은 이쯤에서 정리하고요. 아마 이게 제일 궁금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금에 어떻게 투자해야 할까?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생각의 틀을 바꿔야 합니다. 금을 단기간에 대박을 노리는 베팅 대상으로 보는 게 아니라 내 전체 자산을 지켜주는 장기보험으로 생각하는 것. 이게 현명한 접근법의 시작입니다. 바로 이 네 가지 철학을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첫째, 금은 위험을 막아주는 해치 수단이다. 둘째, 짧은 등락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길게 봐라. 셋째,
포트폴리오의 한 10에서 15% 정도를 적절히 배분한다. 그리고 넷째, 나에게 맞는 투자 방법을 고른다. 어때요? 간단하죠? 방법을 고르는 것도 중요해요. 실물금, 그러니까 골드바 같은 건 직접 내 손에 쥐는 거니까 확실한 안정감이 있죠. 다만 세금이 붙을 수 있고요. 반면에 ETF는 주식처럼 소액으로 쉽게 사고 팔 수 있어서 아주 편리하지만 내가 진짜 금을 소유하는 건 아니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자, 오늘 긴 시간 함께 했는데요. 이제 이 분석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던져야 할 진짜 질문은 금값이 과연 얼마까지 갈까가 아닐 겁니다. 그보다는 다가올 2020년의 수많은 리스크 속에서 당신은 당신의 자산을 어떻게 지켜낼 것인가? 바로 이 질문이 아닐까요?